안녕한가 전유혁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엄지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이거 오늘 맹호버드님 안 오셨네. 곧 오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조회수가 많이 늘어야지 저희를 못 건드린다고 또 제가 그 구글 쪽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조회수 많이 늘리면은 정말 입김이 세져서 못한다 그러니까 조회수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구독자들 많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자 꼭 눌러주세요. 네. 자, 첫 번째, 무는 투잡 대통령인가? 대통령을 포기한 대통령인가? 재앙이 다가온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자, 어제 네. 사실 이 아이템을 하게 된 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또 갑자기 열었어요. 네. 열었는데 전 진짜 문 대통령 정말 요즘 진짜 이상합니다. 네. 국무회의 문 대통령이 작년 12월 달에요. 외교부 이런 7개 부처의 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내년 새 초에 업무보고를 네. 받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딱 정안에서 1월 달에 업무보고를 한꺼번에 받으면은 업무보고를 받은 시간이 너무 늦다. 12월에 받아가지고 1월부터 즉시 업무를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받았어요. 근데 1월 달에 7개 부서를 12월에 받은 다음에 네. 1월 달에 업무보고 없어. 2월에도 없어. 3월 달에 어제 20개의 부처를 동시에 받은 거예요. 그것도 장관, 차관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총리가 일괄해서 서면으로 딱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서 일에 관심 전혀 없고 그것도 장관이 대면 보고 하는 게 역대 우리나라의 그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대통령이 해당 부서를 가가지고 해당 부서 공무원들과 만나면서 접촉하면서 그게 전통이었는데 20개 부서를 총리가 서면으로 보고했다. 그러면서 또 했다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경제 참 잘 되고 있다. 네. 소비, 투자, 무슨 뭐 생산 다 수치가 원만하게서 지금 원만하게 있다. 세계 딴 나라 다 어려운데 우리 원만하게 가고 있다는 말도 안 소리 해가지고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 아이템을 올렸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는 이제 독해력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했고,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인도네시아식으로 인사를 했다. 이거하고 저는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 노인 알바가 늘어갔고 알바 천국이 황교안 그 대표 말대로 됐는데 뭐 일자리가 늘어갔고 뭐 이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는요. 지금 오죽하면 IMF에서 추경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좋아했대요. 이 정부는 추경해갖고 하라고 IMF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20개 부처에서 이 일괄 보고 그것도 축약본으로 서면으로 준 거 이것도 읽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걸 축약을 했더라도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걸 우리 같으려도 알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좋아지고 있다, 물 들어온다, 노져라 뭐 이게 그대로 그 기조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인식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주제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조선 자동차 아주 좋아지고 있다. 자동차 현대자동차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자동차 좋아지고 있다. 뭐 지난번에 뭐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 이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줘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닌 이야기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대통령이 오도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이번에 똑같습니다. 지금 뭐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정말 착시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올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월 초에 구정이 왔습니다. 평소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 2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2월 초에 구정 때문에 그때만 선물 택배도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좋아진 것처럼 착시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이 하는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있어요. 경기 선행지수가 10개월치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72년도에 우리가 이 지표를 만든 이후로 30년 만에 거의 40년 가까이 가장 최장기간 경제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정확한 지표인데 이런 것은 보지도 않고 2월보다 1월이 좋아졌다. 그 다음 뭐 12월보다 올해가 좋아졌다. 그런데 작년 12월은요. 재작년 12월보다 훨씬 나빴어요. 그거에 비교해가지고 올해 좋아졌다? 말이 안 되는 수치를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준대로 읽었다고 한다면 무능한 거고요. 의도적으로 국민들한테 뭔가 호도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건 부도덕한 겁니다. 무능이냐 부도덕한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지금. 저는 둘 다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 무능력하기도 하고 부도덕한 것이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은 정말 대통령을 포기한 대통령이고 투잡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의 본연의 건 하지 않고
그냥 야간에 알바 뛰어가지고 정말 푼돈 받는데 더 이제 신경이 가는 투잡 인생인 거예요. 결국은 김정은만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본업인 거죠. 그래서 투잡 대통령 문재인이 정말 재앙을 가지고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재앙 중에 이번에 오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면은 즉 적폐몰이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자기 지지층 단속하려는 거예요. 장자연, 뭐 김학의, 버닝썬 이거 다 까발려야 된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용산 참사까지도 다시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서초동에서는 이렇게 나오면은요, 김학의는 죽었다. 검찰에서 완전히 엮을 것이다. 그리고 이 용산의 참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었던 겁니다. 전철련이 정말 이 철거민들 데리고 가면서 그 사람들 뭐 이단 종교처럼 다 가진 거 바치게 하고 계속 전국 돌면서 이 시위하고 그러다가 당신 떨어져서 죽으면은 내가 다 우리가 봐준다 이래가지고 전철련이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살하게 만든 떨어져 죽게 만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 이 한겨레 20일과 뭐 이런 데에서도 오히려 다뤘어요. 좌파 시사지에서도 왜 전철련은 사람을 죽이냐고요. 이거를 제대로 다뤄야죠. 그럼 전철련은 왜 사람을 죽였냐 이거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수사를 시켜야죠. 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는요, 네. 월요일에 연차를 냈습니다. 쉬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법무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불러서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가 갑자기 보통 이제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대변인이 무슨 내용이었느니 대통령이 네. 어떤 언급을 했는지를 발표를 하는데 녹화를 한 거예요. 대통령 말을 녹화를 해가지고 이른바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이거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라. 이런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처음이죠,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지칭하면서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명운을 걸고 수사한 검찰, 경찰, 인사권을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명운이라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파헤치라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 그 수사 대상의 상당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가 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날 오후 저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쉬는 날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연찬했다고. 그것은 아마도 대통령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월요일 아침에 집에서 보고서를 받아보면서 보고서 내용에 대통령이 흥분할 만한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지도가 빠지고 있으니까 뭔가 역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제 투기의 집단 사고의 결과지요. 또 확증 평양일 수도 있는 거고. 장자연, 이건 모 신문에 얽힌 검찰을 봐줬습니다. 이거 파헤쳐야 됩니다. 라는 보고서를 보고 이럴 수 없어 하고 오후에 갑자기 장관과 두 장관을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또 어제 두 장관이 또 긴급 브리핑을 열어가지고 이 수사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뭔가 비정상적인 겁니다. 네. 저는 잘못된 것은 당연히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자연 사건 잘못된 파헤쳐야 되죠. 김학의 사건 부도덕합니다. 사실 현재 드러난 대로라고 한다면 파헤쳐야 되는데 지금 급히 하는 모양들을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대통령의 지금 판단력이 굉장히 이상하다. 쉽게 말해 급하다. 뭔가 쫓기고 있다. 국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급한 것 때문에 자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한다? 이건 부도덕한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 뭔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런 이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떴을 때 한겨레 신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이 장례위원장 자격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럴 때 뭐냐면 검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검찰이 무슨 보복을 한 게 아니다. 과잉 수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나중에 이제 그런 인터뷰를 막 지우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그래도 제대로 된 그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인가 했는데 이 대통령을 대더니 균형은 사라지고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편향된 사고, 편집증적인 사고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용산 참사 이 네 가지 사건은 막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프고 그러면서도 묘한 호기심과 죽음의 냄새가 나는 마약과 뭐 섹스와 그 다음에 은밀한 음모와 이런 점에 있어서 이런 걸 가지고 적폐몰이를 해서 자신들의 진영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반대로 보수 진영에 대해서는 너희들 까불지 마.
잘못하면은 너희들도 입장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공포 정치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문제 제기한 사건들, 다 그런 사건들입니다. 네. 버닝썬도 뭐 여자가 나오고 네. 뭐 이런 문제들 아닙니까? 장자연 씨, 또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게 그야말로 현대 언론의 가장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부마스가 말했던 것처럼 네. 최소 공배수입니다. 네. 뭐 섹스, 뭐 이런 감정팔이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게 이제 부각이 되면은 정상적인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시선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 정부가 경제에 잘못했다 뭐 한 것보다 이쪽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인데, 공론의 잔이 형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자기들의 과거 80년 전에 그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걸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심 있는 거리를 부각시킴으로써 관심을 몰아가는 거죠. 지금 실정을 감추는 겁니다. 지금 경제, 아까 어떤 분이 우리 어머니가 80대셨는데 네. 노인 일자리에 나가셨어요. 뭐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어제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수치까지 됐어요. 26만 3천 명이 늘었다. 무슨 소리? 이 가운데 60세 이상 일자리가 39만 개가 늘었어요. 60세 이상을 세금으로 그냥 쏟아 부은 겁니다. 그렇죠. 대신에 네. 30, 40대는 24만 개가 줄었어요. 실제 일하고 자식 먹여 살리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될 30, 40대 일자리는 24만 개 줄었고, 60대 이상 노인들 그냥 알바생으로 한 일자리가 39만 개 늘다 보니까 전체 26만 개가 는 것을 가지고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지난번 고용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겁니까? 대통령 말 달라요. 지난번에 이분 말 달라요. 난 진짜 대통령 만나면 이런 이야기 꼭 해주고 싶은데, 전 진짜 대통령이 아주 손해를 본다면은 오도되고 있다. 대통령이 뭘 모른다. 지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통계, 대통령이 지금 아무 국정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북한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이 통계 쭉 보면서 26만 개 좋아졌습니다. 그래? 발표한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마 60세 이상이 39만 개가 놀랐다는 것이 옆에 수치가 있었다면 발표 못했을 거예요. 그럼 대통령을 누군가 오도하고 있고 대통령은 모르고 따라하고 있다. 그 정도는 저는 있었을 것 같은데, 있어도 이래도 뭐 괜찮지. 아무 생각 없이 봤을 거라 저는 거기에다가 500원 걸겠습니다. 500원. 그리고 세게 거시지. 뻔하니까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독해 능력도 부족하지만은 정말 이 통계 같은 거를 적어도 기본이 청와대에 올라가는 리포트에도 이 20대 지지율, 30대 지지율 이런 것처럼 이 고용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60대가 이렇게 늘은 걸 보고 20 몇 프로를 갖고 굉장히 고용률을 끌어올린 걸 알면은 딱 알 텐데, 문제는 그거를 읽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랬습니다. 참 슬픈 통계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픈 통계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쁜 통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국민으로 사는 것이 진짜 슬프고 서글프고 분합니다. 자, 꼴통령 문재인님께서 10,000원, 문재인을 대통령이 아니라 꼴통령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권윤숙님, 여태까지 이런 정부는 없었다. 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추잡 대통령을 포기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점, 저희가 한마디로 국민을 슬프게 하는 그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